지금 DTI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 경제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 사가 낀 건의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호텔 업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린벨트 짜투리 지역을 풀어주면 내가 호텔을 지어서 땅 장사를 왕창 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건의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법이 바뀌고 할 때마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죠. 서민들 등을 쳐서. 제가 매번 재벌 얘기하면 정규제는 재벌 편이고 부자 편이냐? 택도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대개 이런 바보들이 재벌 편을 들게 되고 부자 편을 들게 돼요. 결과적으로. 왜? 시장을 시장 원리에 대로 투명하게 하도록 놔둬야 서민들도 결국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묘수를 내고 꼼수를 부릴 때마다 그 꼼수와 묘수가 뭔지 눈치를 챈 아주 눈치 빠른 투기꾼들만 벌거든요, 돈을.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경제 운영하는데. 지금 MB 대통령은 자기가 기업체에 있을 때 꼼수로 기업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으되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국가의 공정하고 보편적인 이익을 관철해야 되는 대통령이지 직접 무언가를 막 우격 따짐을 만들어 직접 물건을 생산하고 직접 건물을 짓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민간에서 알아서 국민들이 하는 거죠. 자기는 그것을 하는데 게임의 규칙을 전항하는 거지. 감독이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이미 나이도 많은데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하는데 자기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개판으로 뛴다. 자기가 나가서 뛴다고 되나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나가서 국가 A매치, 그때는 뭐 A매치라고 하는 말도 없었지만 A매치를 하고 있으면 보면 작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야, 누구 투입, 누구 선수 넣고 누구 선수 빼라. 그 자식 자꾸 헛발질만 한다. 그 장난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 북한이 축구 뭐 어쩌고 축구인가요 하니까 뭐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핸드폰으로 지시해 주셔서 우리가 잘했다고 북한 감독이 누가 얘기했대잖아요. 참 코미디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대통령이 직접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CEO라고 착각하죠. 기업 CEO하고 다릅니다. 국가 경영하고는. 그래서 제가 우리 논설위원들하고 같이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4월 24일자 사설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TI 보완 참 기발하다. IMF 근무한 게 부끄럽다는 어떤 고백.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다. DTI를 어떻게 보완하냐. DTI를 풀어주면 아무래도 주택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주택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들도 살고 건설사들이 살아나게 되면 7월 4월 4월이라고 그랬나요? 네, 7월입니다. 7월. 나이가 들어서 그러냐면 헛소리가 나오죠. 누구에게 그럼 DTI를 풀어주느냐? 고정적인 근로소득. 왜냐하면 DTI는 데트 투 인컴이잖아요. 인컴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보유자산 규모를 감안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DTI에 I가 없어 좋다. 소득이. 자산이 많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뭐 자산가들은 은행 돈을 좀 더 쓸 수 있다. 동의하세요? 은퇴한 거액자산가나 이제 막 개업한 의사처럼 미래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종사자. 자, DTI 기준 중에 이러니까 MB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래서 MB가 공공성,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욕을 먹는 겁니다. 이제 막 개업한 의사처럼 미래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DTI를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소득이 없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일에 국가가 이런 기준을 만든다면 이건 정말 이 국가는 탄핵받아야 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은 후 잔금대출을 못 받고 있는 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가 지 돈으로 내야죠. 지 돈으로 내야죠. 이미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마지막 한 푼까지도 더 빚을 내서 집을 사서 국민들이 경기를 부양해달라고 정부가 애원하는 꼴이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것은 대출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집 사라고 등을 떠밀고 나섰으니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혹여 지금이 주택을 구입할 적기라고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있을 수 없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은 집값이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자. 그럼 고액자산가,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직은 의사 실제로 돈 많이 버나요? 성형외과도 요즘 완전히 레드오션입니다. 개업의사 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자산이 많은 은퇴생활자나 의사 등에게 집을 더 사도록 해준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역시 MB정부다. 부자들이 주택에 투자해서 떼돈 벌도록 빚을, 부채를 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해준 게 MB정부다. 그 욕 들으면 나중에 집값이 만일에 좀 올랐다. 그럼 서민들은 돈 못 빌려서 집 못 사고, 부자들은 고액자산가 의사, 변호사 이런 거는 은행에서 돈 더 빌려서 DTI보다 기준이 같으면 되죠. DTI. 어차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빌리는 거니까 소득 비례만큼, 소득 비례도 아니고 그쪽 사람에겐 그 기준보다 더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집값이 올랐다. 그럼 부자들은 더 잘 살게 해준 악당이잖아요. 이런 짓을 지금 MB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부자에게 예를 들어서 장래 의사,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직종이므로 지금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대출을 더 해주겠다. 그건 은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장사하는 데니까. 은행이 봐서 오케이. 각 직군별로 우리는 변호사하고 거래를 쭉 해보고 의사하고 거래해보고 회사원하고 거래를 해보고 자영업자하고 거래를 해보니까 통계가 이런 통계가 나왔다. 의사들은 아무래도 부실률이 낮다. 집단적으로. 그럼 의사 영업을 많이 늘리는 게 좋죠. 그럼 의사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사 5년차 또는 10년차 이상이 되면 확실히 갚을 게 확실하니까 이자도 조금 싸게 해주고 더 많이 대출해 주겠다. 은행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자기 장사니까. 근데 MB정부는 국가입니다. 국가. 아니 국가가 은행이 판단할 문제까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과연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이 얼굴도 좀 보세요. 다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이 정상적인 얼굴들이 아니에요, 지금. 참. 그래서 제가 DTI 보완 참 기발하다. 정말 기발한 발상이다. 휴가비 주지 마라. 휴가 가게, 휴가 대체 비용 주지 마라. 휴가를 반드시 가도록 하자.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자. DTI도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라. 정부가. 은행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은행이. 그렇게 정부가 개판을 치니까 금융기관들이
CD 금리도 조작하는 겁니다. 4월 왜 또 4월이죠? 7월 24일. 아마 24가 먼저 입력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4라는 발음이 먼저 나오는 모양이죠. 7월 24일 화요일자 정규제 칼럼입니다. CD 금리 조작 심할서. 물론 제가 쓴 칼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 칼럼은 나중에 카페에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CD 금리를 조작했다고 지금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제가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해서 똥볼을 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드리기에는 너무 구조적이고 좀 복잡하죠. 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제금리죠. 요즘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왜?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각국 정부들이 부채를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쉽게 발행해서 국민들로부터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죠. 그래서 금리에 잘 끌어내리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게 조작했던 바클레이즈 리보 금리 조작을 수년 동안 봐주고 있었던 거죠. 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 기여하는 금리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기구나 미국의 FRB가 진작에 바클레이즈를 비롯한 몇몇 대형 투자은행들, 또 은행들이 리보 금리를 조작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작했을 때는 침묵을 지키고, 당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작했을 때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게 반자유주의, 비자유주의, 케인지언 통화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정부가 부채를 조달하기 쉽게 해주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죠.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 정치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권력을 잡으면 선심을 써야 되잖아요. 그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되는데, 국가 부채가 금리가 높다든지 시중에 다 자금이 모자라든지 이러면 국가 부채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름으로 국가 부채를 신나게 조달해서 신나게 선심을 써서 뇌물을 먹이고 보조금을 먹이고,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해서 내가 이 지역에 또는 이 업종에 얼마나 보조금을 줬다는 것을 선전하면서 또 당선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반자유주의 통화정책이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신자유주의 통화정책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돈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지 마라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화정책이죠.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도 물론 있죠.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하고 반자유주의 통화정책이 맞물린 것이 지금 문제인데, 반자유주의 진영들이 왜 그러면 규제 완화를 했나? 금융시장이 거품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업자들이. 그거 해주는 겁니다. 엄격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은 통화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통화를. 그래서 케인지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케인지안 금리 정책, 케인지안 포퓰리즘. 돈 풀어서 경기 살린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를 담보로 정치가들이 경제에 간섭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금리 조작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금리 조작 사건이. 왜? 은행들도 위에서 사기를 치면 밑에서도 사기를 치죠. 그 정부 당국이 가는 방향에 서서 따라가면서 적당히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를 김동수가 단순하게 은행 매치서 사기친 것이다고 잘못 판단하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잘못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서 시중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해서 일반 국민들 주택대출 이런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먹었다. 이자를
더 받아갔다 사기쳐가지고 라고 까고 나니까 금융위원회가 완전히 막 머리끝이 아마 섰을 겁니다. 청와대도 공정거래를 짜려보고 있죠. 왜? 저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가잖아요, 그게. 정부가 사실은 금리 조작하고 금리 담합 안에다 늘 백그라운드를 써주었거든요. 늘. 지금 예를 들면 메가뱅크 하자 뭐 이런 게 늘 우리 금융위원장의 주장이잖아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메가뱅크가 생기잖아요. 메가뱅크가 생기면 은행들이 이제 담합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은행의 전화한통, 합병된 메가뱅크 전화한통하고 그 은행이 정하면 시중금리는 그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관치금융체제가, 관치금융의 관제금리가 완결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좌빨들이 거기에 담합해 주잖아요. 좌빨들은 은행의 주인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은행은 뭐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벌이 해도 안 되고 은행의 주인을 만들어줘서도 안 된다 하고 좌빨들은 또 은행을 정부 통치하에 끊임없이 그대로 두고 싶어 하거든요. 왜?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은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빨들은 은행의 주인 찾아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겁니다. CD금리 조작 사건 심할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알아먹기 쉽게 썼다고는 썼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설명하다가 또 연필일칠이 이렇게 CD금리 조작 사건 심할서 화폐금융제도, 은행제도, 금융제도,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 왜 금리 조작이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쓰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반자유주의적 논리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글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MB의 경제 살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기발하게 경제를 망치고 공공정책을 망칠 것이다 하는 내용도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